김건희 특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기소한 사건 중에서 요게 있습니다. 윤석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네네. 공표로 재판에 넘겼는데 요거는 일단 어떤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는지 윤석열과 건진법사 관련한 네. 그 거짓말 요거 동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.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? 네, 그건 아니고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소개로 그러면 만나게 된 건가요? 예. 언제 처음 만나게 됐나요? 글쎄 그 부분도 사실은 뭐 궁금하시겠지만은 네. 그건 좀 예민한 부분이 돼서 그래서 제가 정확한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좀 네. 불편할 수 있어서.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그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. 예,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거짓말은 사실 이것 외에도 많은데 일단 특히나 특검은 건진법사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 거짓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요거 어떤 쟁점들이 있다고 보세요? 뭐 그냥 먼저 격가지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. 사실은 우리 장모는 뭐 한 푼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거나 그렇죠. 혹은 뭐 그 주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김건희 씨가 오히려 손해만 봤다라는 맞습니다. 부분은 오히려 불기소를 하고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뭐 건진법사 관련이라던가 혹은 뭐 윤우진 관련 요 부분만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. 이거는 지금 건진법사 스스로가 보면은 어떤 식으로 보면은 그냥 속된 말로 만세를 불렀다 그러는데 그 아주 그냥 윤석열 씨에 대해서 계속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툴툴 털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사실은 특검 조사에서는 아마 이보다 더 심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나중에 이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건진법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아마 드러날 겁니다. 건진법사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뭐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라던가 혹은 뭐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부분이 건진법사의 진술에 의해서 명백하게 허위라는 것을 이제 알게 특검에서 밝혀냈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윤우진 그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. 형님 예, 그쵸. 거기는 이 좀 어떻게 보면 뇌물범죄로서 약간 좀 죄질이 안 좋고 도피까지 했던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친분이 있는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수부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해 줬다라는 이런 의혹을 받았던 것인데 그게 의혹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확실히 인정되는 충분히 공소 제기가 가능한 사실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. 예, 일단은 윤우진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고 네네. 이거는 이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건진법사를 몰랐다고 한 것은 이거는 이미 만천하에 토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또 건진법사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자세히 이제 알려지면서 이것은 허위가 분명한 것 같은데라고들 판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이게 당선 무효까지 돼서 네네. 당선이 이제 취소된다면 예. 어떤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? 뭐 말씀하시는 취지처럼 예. 이게 만약의 경우에 당선 무효형이 되면 나중에 이게 그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던 정당에서는 그렇죠. 그 선거 보조금 이런 거 전부 다 물어내야 되지 한 않습니까? 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예, 그런 그 결과가 초래가 되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100만 원 이상 요 부분 이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형을 선고할 때도 별도로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. 예. 지난번 김건희 씨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11년에 4년에서 총 15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? 예. 이렇게 분리 구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병합해 가지고 선고를 하면 이게 1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 알 그렇죠. 수가 없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분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
정확한 형량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느냐가 아주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감찰관님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엔 법원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이견이 없을 것 것이다. 같고요. 예. 다만 그 양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낼지 과연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법원에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. 예. 아, 그러면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만약에 네. 당선이 취소가 되면 윤석열이 대통령 신분에서 했던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탄핵을 당한 것이나 뭐 이제 계엄을 일으킨 것이나 뭐 이런 것들 그 혐의에 대해서 재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그거는 그건 아닌가요? 그거는 아닙니다. 그거는 뭐 전혀 관계가 없고요. 뭐 사실 그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사실은 예. 그건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만약의 경우에 그걸 전부 다 무효화시킨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. 예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그런 엄중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탄핵당해 가지고 대통령의 신분에서 아. 물러남으로써 이렇게 기소까지 되게 됐다는 점에서 참 이게 역대 향후에 그런 그 똑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. 아, 재밌는 케이스다. 근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정말 당선 무효형이 돼서 당선이 취소되면 국민의힘의 선거 보조금 400억을 토해내야 하니까 네네. 요게 세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네. 잠시 해보겠습니다. 네네. 예. 류혁의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예, 광고 보고 와서 정치하는 언니들 이어갑니다.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. 같이 해요.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.